이 이야기는 해외에서 실제로 벌어진 충격적인 불륜 사건임에 우도카 스캔들에서 모티브를 얻어 한국적 상황으로 각색한 이야기입니다. 본 이야기는 실존 사건을 참고했으나 등장인물과 배경은 모두 가상의 창작물입니다. 서울 강남, 화려한 본사 로비. 수십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폭죽처럼 터지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명문 농구팀의 새 감독 취임식. 강태준은 스포트라이트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언론은 그를 천재 감독이라 불렀습니다. 기적의 사나이, 승부를 바꾸는 남자. 그러나 윤서연의 심장은 싸늘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사회자가 외쳤습니다. 이제 약혼 여분을 모셔보겠습니다. 순간 모든 카메라가 일제히 윤서연을 향했습니다.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무대 위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강태준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 손을 잡는 순간 소매 속에서 흰 봉투가 스르르 빠져나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찰나의 순간 플래시 세례 속에서 봉투 위 글자가 서연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호텔 로고, 그리고 손글씨로 적힌 객실 번호 1706. 서연의 심장이 멎는 듯했습니다. 왜 그의 주머니에서 이런 게 나온 걸까? 강태준은 황급히 봉투를 집어 올리며 태연한 척했습니다. 주변은 박수와 환호로 가득했지만 서연은 이미 그 웃음의 뒤편에서 차가운 균열을 보았습니다. 행사 뒤 이어진 축하 연회. 샴페인 잔들이 부딪히며 쨍쨍 울렸습니다. 강태준은 스폰서와 건배를 나누며 자리를 비웠습니다. 의자 위에 남겨진 그의 재킷. 윤서연은 무심한 척 집어 올렸습니다. 그때 주머니 속에서 같은 봉투가 또 하나 흘러나왔습니다. 호텔 로고, 그리고 붉은 볼펜으로 적힌 숫자 1706. 숨이 턱 막혔습니다. 머릿속이 번개처럼 번쩍였습니다. 호텔, 객실 번호, 낯선 여자 향기, 그리고 정민아라는 이름표. 모든 조각이 하나로 이어졌습니다. 밤, 행사장을 빠져나온 윤서연은 곧장 호텔로 향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7번째 층에 멈추자 길게 뻗은 복도가 그녀를 삼켰습니다. 그 문 앞에서 귀를 대자 안은 고요했습니다. 그때 복도 끝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낯익은 구두 소리, 낮은 웃음 소리, 그리고 제스민 향. 강태준과 운영팀 직원 정민아가 나란히 걸어왔습니다. 태준이 봉투 속 카드를 도어락에 갖다 대자 문이 열렸습니다. 두 사람은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윤서연은 문 옆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이제 모든 게 끝났습니다. 그의 웃음은 가면이었고 그 가면 뒤에는 배신이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자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김나경 기자의 메시지가 화면을 채웠습니다. 내부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상대 이름은 정민아. 윤서연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단단히 다짐했습니다. 내 눈으로 확인했다. 이제 내가 끝낼 차례다. 윤서연은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거실 가득 번지는 네온사인 불빛이 그녀의 얼굴을 희미하게 비췄습니다. 손에는 아직도 구겨진 호텔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 숫자가 마치 불에 달궈진 낙인처럼 눈앞에 번져 있었습니다. 휴대폰 진동이 고요를 찢었습니다. 김나경 기자의 이름이 화면에 떠올랐습니다. 오늘 내부 제보가 들어왔어요. 감독이 운영팀 직원과 관계를 맺고 있다고. 짧지만 단호한 목소리. 윤서연은 침묵했습니다. 김나경의 말이 이어졌습니다. 제보자가 호텔 방 번호까지 알려줬습니다. 1706. 순간 서연의 숨이 멎었습니다. 내가 본 그 숫자. 이제는 우연이 아니라는 뜻. 그녀는 전화를 끊고 천천히 소파에 몸을 기댔습니다.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머릿속이 번개처럼 날카롭게 돌아갔습니다. 태준의 미소, 미나의 향기, 떨어진 호텔 봉투, 그리고 기자의 제보. 모든 퍼즐이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분노보다 먼저 찾아온 건 차가운 결심이었습니다. 더는 묻지 않는다. 증거를 모은다. 그리고 끝내 무너뜨린다. 다음 날 아침, 강태준은 태연하게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반듯하게 다린 셔츠, 번쩍이는 넥타이. 신문에는 그의 사진이 실려 있었습니다. 명문팀의 구세주라는 커다란 제목. 오늘 하루가 잘 풀릴 것 같아. 그는 서연에게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서연은 억지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그 눈빛은 싸늘하게 식어 있었습니다. 기사 속 웃음과 어제 호텔 복도의 그림자가 겹쳐 보였습니다. 오후, 윤서연은 구단 건물 앞에 섰습니다. 유리 외벽은 햇살에 번쩍였지만 그녀의 눈에는 차갑게만 보였습니다. 운영팀 사무실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유리창 너머 책상에 앉아 있는 여자. 갈색 머리를 묶고 동료와 웃으며 대화하는 모습. 이름표에 새겨진 글자. 정미나. 윤서연은 창 너머로 그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미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로 웃고 있었지만 서연의 눈빛은 이미 칼처럼 날카로웠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단단히 중얼거렸습니다. 오늘은 봉투, 내일은 증거, 그리고 그 다음은 몰락이다. 새벽 3시. 윤서연은 침대 위에서 눈을 감지 못한 채 뒤척였습니다. 손끝에 여전히 호텔 봉투의 질감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종이에 적힌 숫자가 마치 피부에 새겨진 듯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소파 옆에 놓인 강태준의 가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늘 퇴근 후 던져놓던 그 가방. 조심스럽게 지퍼를 열자 안에서 얇은 서류 봉투가 나왔습니다. 출장 명세서, 그리고 호텔 숙박 영수증. 그곳에도 똑같은 숫자가 찍혀 있었습니다. 1706. 서연은 숨을 고르며 봉투를 손에 꼭 쥐었습니다. 이제 더는 상상이나 추측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이었습니다. 아침, 구단 훈련장은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선수들이 구슬땀을 흘리며 뛰어다니는 한가운데서 강태준은 큰 목소리로 지시를 내렸습니다. 여전히 완벽한 지도자의 얼굴. 그러나 윤서연의 눈에는 다른 그림자가 겹쳐 보였습니다. 1706호 문틈에서 흘러나오던 음악, 그리고 미나의 웃음. 관중석에 앉은 서연은 미소 한 번 보이지 않은 채 팔짱을 끼고 그를 바라봤습니다. 태준이 시선을 스치자 순간 그의 동작이 흔들렸습니다. 호루라기를 불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날 저녁, 도심의 한적한 카페 구석. 윤서연은 김나경 기자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스산한 바람이 불어오고 테이블 위에는 커피가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렸습니다. 영수증, 출장 명세서, 그리고 호텔 봉투. 모두 같은 날짜, 같은 장소, 같은 번호. 기자의 눈빛이 번쩍 빛났습니다. 이 정도면 곧 무너집니다. 윤서연은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보다 낮게 대답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카페를 나서는 순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 강태준. 서연은 화면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손가락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이미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를 듣는 것조차 이제는 불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윤서연은 속으로 단단히 다짐했습니다. 이 싸움은 내가 끝까지 끌고 간다. 그리고 모든 진실을 세상 앞에 내놓는다. 아침부터 구단 사무실 공기는 묘하게 무거웠습니다. 복도를 지나는 직원들 사이로 낮은 속삭임이 오갔습니다. 누군가는 귓속말로 감독이 밤마다 어딘가에 드나든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이는 낯선 여자를 봤다고 은근히 덧붙였습니다. 작은 불씨 같은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누구도 정답을 말하진 않았지만 모두가 이미 눈치챈 듯 했습니다. 강태준은 평소처럼 훈련장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호루라기를 불며 선수들을 몰아붙이는 목소리는 여전히 힘찼습니다. 그러나 가까이에서 본 그의 얼굴에는 어딘가 긴장된 흔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시선이 무심히 관중석을 스쳤을 때 팔짱을 낀 채 조용히 앉아 있는 윤서연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단 한 번도 미소 짓지 않았습니다. 그 차가운 눈빛은 수백 명의 시선보다 더 무거웠습니다. 순간 태준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호루라기를 불던 손이 멈췄고 선수들은 이상한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 다시 목청을 높이며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운영팀 사무실 안. 정민아는 책상 위 서류에 시선을 두었지만 글자가 도통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복도에서 흘러들어오는 속삭임이 귀를 때렸습니다. 마치 모두가 자신을 지목하는 것 같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혹시 누군가 본 건 아닐까? 호텔 봉투를 기억하는 사람이 있는 건 아닐까? 미나는 무심히 서류를 정리하는 척했지만 손끝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기자실 한쪽 구석, 김나경은 다른 기자들과 낮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구단 안에 뭔가 있다는 얘기가 계속 들려요. 아직 구체적인 건 없지만 동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디선가 새어나오는 소문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김나경은 속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미 윤서연이 건넨 자료는 충분히 무거웠습니다. 이제 곧 불길은 감출 수 없게 될 터였습니다. 저녁, 윤서연은 집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서울의 불빛이 반짝였지만 그녀의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소문이었고 내일은 진실이 될 거라는 걸. 그리고 곧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거라는 걸. 늦은 밤, 구단 건물 뒤편 주차장.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깜박이고 바람이 낙엽을 굴리며 스쳤습니다. 검은 세단 한 대가 조용히 시동을 켠 채 서 있었습니다. 조수석 문이 열리자 정민아가 급히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아직도 떨림이 남아 있었습니다. 운전석에 앉아 있던 강태주는 애써 태연한 표정을 지으며 말을 꺼냈습니다. 괜찮아. 사람들 소문만 무성하지 아무도 증거는 없어.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낮게 흔들렸습니다. 미나는 두 손을 무릎 위에 꼭 쥐며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사람들 눈빛이 달라졌어요. 다들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약혼자분이 눈치챈 건 아닐까요? 태준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어제 훈련장에서 마주쳤던 윤서연의 차가운 눈빛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숨이 막히는 듯한 긴장감이 되살아났습니다. 아니야. 설마 그럴 리 없어. 그는 단호하게 말했지만 속내는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미나는 가방에서 작은 봉투 하나를 꺼내 태준 앞에 내밀었습니다. 호텔 로고가 선명히 찍힌 흰 봉투, 그리고 볼펜으로 적힌 숫자 1706점. 이거 혹시 누군가 봤을지도 몰라요. 버려야 하지 않을까요? 태주는 순간 봉투를 움켜쥐었습니다. 잠시 입술을 깨물더니 억지 미소를 지으며 뒷좌석에 내던졌습니다. 없던 일이야. 아무도 기억 못해. 그냥 흔한 종이 쪼가리일 뿐이야. 그러나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그 봉투 하나가 모든 걸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걸. 차 안공기는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미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우리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거 아닐까요? 그 말에 태주는 눈을 치켜떴습니다.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그 안에 묻어나는 두려움은 감출 수 없었습니다. 이미 돌아갈 수 없어. 여기서 멈추면 끝장이야. 나만 믿어. 미나의 눈에 두려움과 함께 묘한 빛이 스쳤습니다. 불안과 욕망이 동시에 섞인 빛. 멀리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희미하게 울려왔습니다. 순간 두 사람은 동시에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의 불빛이 마치 자신들을 향해 다가오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두 사람은 깨달았습니다. 숨기려 애쓰면 애쓸수록 진실은 더 빠르게 밖으로 흘러나가고 있다는 걸. 늦은 오후, 도심 한가운데 있는 작은 카페. 사람들은 바쁘게 오가고 있었지만 구석 창가 테이블에 앉은 두 사람은 무거운 공기 속에 있었습니다. 윤서연은 서류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호텔 영수증, 출장 명세서, 날짜가 적힌 메모까지 모두 하나같이 1706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김나경 기자는 자료를 차례로 넘기며 눈빛을 좁혔습니다. 이 정도면 기사화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금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요. 사진, 녹취, 뭔가 부인할 수 없는 무언가. 윤서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럼 만들어야죠. 내가 직접. 같은 시각, 구단 건물 근처 주차장.
어둠이 깔린 차 안에서 강태준과 정민아는 다시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에는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스쳐갔습니다. 미나는 불안에 찬 눈으로 속삭였습니다. 사람들이 우릴 의심하는 것 같아요. 기자들도 자꾸 주변을 맴돌아요. 태주는 이를 악물고 대답했습니다. 누가 뭐래도 우리는 들키지 않아. 내가 다 막을 거야. 그 말이 끝나자마자 주차장 입구에서 플래시가 번쩍였습니다. 사진사가 우연히 카메라를 들이댄 것이었지만 두 사람의 심장은 동시에 얼어붙었습니다. 카페, 다시 서연. 김나경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구단 내부에서 제보가 조금씩 흘러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확실한 한 방, 그게 필요합니다. 서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네온사인 불빛이 눈에 스쳤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 사람에 가면 내가 직접 벗기겠어요. 그게 내 몫이니까. 그날 밤, 윤서연은 창가에 서서 휴대폰을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강태준의 이름이 화면에 떴지만 그녀는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를 다시 들을 이유는 없었습니다. 이제 그녀의 세상에는 단 하나만 남아 있었습니다. 진실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 그리고 그가 무너지는 순간을 지켜보는 것. 밤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다음 날 저녁, 윤서연은 차 안에서 구단 건물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운영팀 직원들이 하나둘 퇴근하는 모습을 지켜보던 그녀의 시선은 단 하나에 멈췄습니다. 정민아. 미나가 가방을 메고 건물을 나서자 서연은 엔진을 켜지 않은 채 뒤따랐습니다. 멀리서 지켜보는 눈빛은 매서웠습니다. 미나는 골목 끝, 검은 세단 옆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 차 문이 열리자 강태준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두 사람은 짧게 서로를 확인하듯 바라본 뒤 조용히 차 안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서연의 입술이 굳게 다물어졌습니다. 역시. 다음 날 오전, 카페 구석. 김나경 기자가 서연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어젯밤 촬영한 짧은 영상을 건넸습니다. 차 안으로 함께 들어가는 두 사람의 실루엣. 번호판, 시간, 장소까지 또렷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기자의 눈빛이 번쩍 빛났습니다. 이제 판이 달라집니다. 이 정도면 부정하기 어려울 거예요. 서연은 차가운 커피를 천천히 마시며 대답했습니다. 아직 시작에 불과해요. 더 확실한 걸 잡아야 합니다. 정면으로 부인할 수 없는 것. 그날 오후 구단 회의실. 박성훈 부사장은 태준을 불러 앉혀 놓았습니다. 요즘 소문이 심상치 않소. 선수단에도 안 좋은 기류가 퍼지고 있어. 태준은 억지 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소문일 뿐입니다. 누가 시기하는 거겠죠. 하지만 그의 손끝은 자꾸만 떨리고 있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어젯밤 주차장에서 번쩍였던 플래시가 떠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녁, 서연은 집 거실 불을 끄고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도시 불빛이 창문 너머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휴대폰 화면에는 카메라에 담긴 영상이 반복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차 안으로 함께 들어가는 두 사람. 그 짧은 장면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서연의 눈빛이 서늘하게 빛났습니다. 이제 한 걸음 남았어. 너희 둘, 절대 빠져나갈 수 없어. 구단 건물 안, 회의실 문이 닫히자 공기는 한층 더 무거워졌습니다. 강태준은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며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민아가 조심스레 들어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감독님, 요즘 분위기 이상해요. 사람들 눈빛이 달라졌어요. 미나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태준은 짜증을 숨기려는 듯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냥 소문일 뿐이야. 흔들리지 마. 그러나 그의 이마엔 굵은 땀방울이 맺혀 있었습니다. 복도에서는 직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어제 저녁에 누가 찍혔다던데? 차 안에 있는 모습이라던데? 낮은 목소리가 흘러나올 때마다 미나의 심장은 쿵쿵 뛰었습니다. 그녀는 손가락을 꼬며 낮게 속삭였습니다. 누군가 우리를 본 것 같아요. 정말 안전한 걸까요? 태주는 이를 악물고 그녀를 노려보았습니다. 지금 약해지면 끝이야. 아무도 증거는 없어. 누가 뭐래도 내가 다 막을 거야.
하지만 두 사람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눈빛 하나, 웃음 하나가 세상 앞에 서면 어떻게 비틀어지고 소비되는지. 특히 태주는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훈련장에서 서연이 그를 바라보던 눈빛. 얼음처럼 차갑고 흔들림 없는 그 시선이 계속 머릿속을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미나는 집 창문을 닫으며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마주했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 불안으로 일그러진 눈, 손가락 사이에 꾹 쥐고 있던 흰 봉투가 땀에 젖어 있었습니다. 호텔 로고 1706. 그녀는 봉투를 서랍 깊숙이 던져넣고 힘없이 몸을 웅크렸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선 자꾸만 같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혹시 이미 누군가 모든 걸 알고 있는 건 아닐까? 멀리 도시의 네온사인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불빛 속 어딘가에서 윤서연은 차갑게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손에는 이미 무너뜨릴 준비가 끝난 증거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늦은 밤, 윤서연은 거실 불을 끈 채 컴퓨터 화면만 켜두고 앉아 있었습니다. 영상 편집 프로그램 속에서 재생되는 장면. 주차장에서 태준과 미나가 함께 차 안으로 들어가는 실루엣이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번호판, 날짜, 시간까지. 그녀는 그 화면을 멈춰 세운 채 긴 호흡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방만 있으면 돼. 그녀는 김나경 기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날을 정해요. 내가 직접 움직일 테니까. 같은 시각, 도심의 한 호텔. 강태준은 불 꺼진 객실 안에서 창밖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구단 고위층의 목소리. 요즘 떠도는 얘기, 당신 귀에도 들어갔을 거야. 조심하라고. 태준은 억지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지만 손끝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전화가 끊기자 뒤에서 미나가 불안한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그만 만나는 게 어때요? 너무 위험해요. 태준은 눈을 치켜떴습니다. 지금 멈추면 모든 게 무너져. 난 여기서 물러설 생각 없어. 미나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과 후회가 동시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다음 날 저녁, 윤서연은 검은 코트를 걸친 채 카메라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위치 추적 어플 화면에는 태준의 차가 표시돼 있었습니다. 며칠 전 그의 차량에 몰래 심어둔 작은 기기가 드디어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밤 모든 걸 끝내겠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습니다. 호텔 주차장 한쪽 구석에 차가 멈춰 섰습니다. 미나가 조심스럽게 내리자 태준이 따라 내려왔습니다. 두 사람은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서둘러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그 순간 멀리서 카메라 셔터 소리가 미묘하게 울렸습니다. 미나가 흠칫 돌아봤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착각이겠지. 태준은 애써 중얼거리며 그녀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알지 못했습니다. 이미 그들의 발걸음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렌즈에 담기고 있다는 것을. 윤서연은 어둠 속 차 안에서 카메라를 내려놓으며 숨을 고르았습니다. 눈빛은 더없이 차가웠습니다. 가면 무도회는 이제 끝났어. 다음은 세상 앞에서 가면을 벗을 차례야. 아침, 구단 로비. 언론사 기자들이 몰려들어 카메라 셔터가 쉴 새 없이 터졌습니다. 플래시 속에서 날아드는 질문. 강 감독님, 어젯밤 호텔에서 찍힌 사진, 사실입니까? 운영팀 정민아 씨와의 관계, 인정하십니까? 강태준은 얼굴이 굳었습니다. 곧 억지로 미소를 짓고 손사래를 쳤습니다. 터무니없는 얘기입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의 목소리는 이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점심 무렵 인터넷 포털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에 그의 이름이 올랐습니다. 강태준 감독, 호텔 동행 포착, 불륜 스캔들 의혹. 기사 속에는 흐릿하지만 분명한 사진이 실려 있었습니다. 차에서 내려 호텔로 향하는 두 사람의 뒷모습, 그리고 번호판까지 또렷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저녁, 집 거실. 문이 열리자 강태준이 급히 들어왔습니다. 넥타이는 풀어헤쳐져 있었고 얼굴은 피곤과 초조함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소파에 앉아 있던 윤서연은 천천히 신문을 접고 일어났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습니다.
내가 아니라고 하면 내가 믿어야 할까? 태주는 손을 내저으며 외쳤습니다. 사진은 조작이야. 함정에 빠진 거라고. 서연아, 넌 날 믿어야지. 우리가 어떤 사이인데. 서연은 냉소를 지으며 약지에 낀 반지를 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놨습니다. 그 금속이 유리 위에서 차갑게 울렸습니다. 믿음을 배신한 건 나야? 아니면 너야?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태주는 말을 잇지 못한 채 서연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 차가운 눈빛 앞에서 어떤 변명도 힘을 잃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마지막으로 낮게 속삭였습니다. 내 가면은 곧 벗겨질 거야. 세상 앞에서. 거실 불빛이 차갑게 번져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던져진 약혼 반지가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지만 그 반짝임은 희미하게 떨리며 두 사람 사이의 균열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강태주는 반지를 움켜쥐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서연아, 내가 뭘 봤는지 모르겠지만 난 절대 그런 짓 안 했어. 그깟 사진 한 장, 기자들이 얼마나 왜곡하는지 알잖아. 윤서연은 미소조차 짓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단단히 굳은 눈빛으로 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사진, 그건 시작에 불과해. 내 눈으로 본 게 있어. 내가 어떤 향기를 묻히고 들어왔는지, 어떤 눈빛으로 그녀를 봤는지. 거짓말은 해도 돼. 하지만 내 눈을 속일 순 없어. 태주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목소리를 낮추며 그녀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서연아, 제발 우린 결혼을 앞두고 있잖아. 이제 몇 달 뒤면 너랑 평생을 함께 할 거라고. 내가 왜 그걸 망치겠어? 서연은 그 손을 뿌리치며 차갑게 웃었습니다. 평생. 내가 그 말하는 순간에도 누군가는 내 옆방에 있었겠지. 순간, 태준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억지로 분노를 억누르며 소리쳤습니다. 너, 대체 왜 이렇게 집착하는 거야? 아무것도 확실하지 않은데 왜 날 의심부터 해? 혹시 내가 날 무너뜨리려는 거 아니야? 서연의 눈빛이 날카롭게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날 의심한다고 해서 내 죄가 사라지는 건 아니야. 내가 파놓은 구덩이 속으로 곧 내가 스스로 떨어지겠지. 잠시 침묵. 둘 사이의 공기는 숨조차 쉴 수 없을 만큼 팽팽했습니다. 결국 서연이 등을 돌려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 홀로 남은 태주는 약혼 반지를 손에 쥔 채 무너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 한켠은 여전히 집요했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누가 뭐래도 난 무너지지 않아. 늦은 밤, 도심 외곽의 한적한 카페. 정민아는 손끝을 떨며 테이블 위 종이컵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눈밑은 어두웠고 시선은 자꾸만 창밖을 스쳤습니다. 잠시 후 강태준이 들어왔습니다. 모자를 눌러 쓴 채 주위를 살피더니 미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왜 이렇게 불안해 보여? 아무도 모를 거야. 태준은 억지로 안심시키려 했지만 목소리는 거칠었습니다. 미나는 고개를 저으며 속삭였습니다. 기사 보셨잖아요. 다들 우리 얘기해요. 사람들 눈빛이 달라졌어요. 태준의 눈빛이 매섭게 번쩍였습니다. 그러니까 더 조심하면 돼. 내가 널 지킬 거야. 어떤 일이 있어도. 그의 말은 약속처럼 들렸지만 미나의 귀에는 집착과 두려움으로만 울렸습니다. 같은 시각, 도심 반대편. 윤서연은 김나경 기자와 함께 서류를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영수증, 출장 기록, 그리고 주차장 사진. 하나씩 이어 붙이자 거대한 퍼즐이 완성돼 갔습니다. 기자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기사로 바로 내보낼 수 있어요. 하지만 마지막이 필요해요. 현장에서 둘이 함께 있는 모습을 잡아야 합니다. 서연은 눈을 가늘게 뜨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끌어내겠어요. 스스로 함정에 걸어들어오게. 카페 구석. 미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감독님, 우리 이제 그만해야 하지 않을까요? 약혼자분도, 기자들도 전 더는 못 버틸 것 같아요. 순간, 태준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그녀의 손목을 세게 움켜쥐었습니다. 그만이라니? 지금 와서 날 버리겠다는 거야? 난 널 놓을 생각 없어. 끝까지 함께 가야 해.
미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 눈물 속에는 두려움과 후회가 함께 번졌습니다. 늦은 새벽, 윤서연은 창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바람에 흔들렸고 그녀의 눈빛은 더욱 차갑게 빛났습니다. 좋아. 이제 무대는 준비됐어. 다음은 내가 스스로 무너지는 순간을 세상 앞에 보여줄 차례야. 아침, 인터넷 포털 첫 화면이 요란하게 뒤집혔습니다. 단독 명문팀 강태준 감독, 운영팀 직원과 호텔 은밀한 만남. 영상 공개 주차장 CCTV, 객실 출입 장면 포착. 기사를 연이어 클릭하는 수십만 명의 손가락. 커뮤니티와 SNS는 이미 불길처럼 타올랐습니다. 구단 로비. 기자들이 몰려들어 카메라를 들이밀었습니다. 강 감독님, 이게 사실입니까? 사진도 영상도 다 떴는데 왜 부인하십니까? 강태준은 분노에 찬 얼굴로 손을 뻗으며 소리쳤습니다. 날 함정에 빠뜨린 겁니다. 모두 조작이에요. 하지만 기자들의 플래시는 더 매섭게 터졌습니다. 뒤쪽 모니터에는 CCTV 영상이 반복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차에서 내린 태준과 미나, 호텔로 들어가는 모습. 얼굴은 흐릿했지만 부인하기엔 너무나 선명했습니다. 운영팀 사무실. 정민아는 울먹이는 눈으로 책상 위 서류를 쓸어내렸습니다. 휴대폰은 끊임없이 울렸습니다. 너 맞지? 기사에 나온 사람. 지금 당장 해명해. 동료들의 시선은 이미 차갑게 변해 있었습니다. 미나는 결국 눈물을 흘리며 자리에서 일어나 뛰쳐나갔습니다. 집 거실. 윤서연은 소파에 앉아 TV 속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강태준이 기자들에게 포위당한 모습, 미나가 눈물로 건물을 빠져나가는 모습, 그 모든 게 전국으로 생중계되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와인잔을 들어 천천히 기울였습니다. 입술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드디어 가면이 벗겨졌네. 다음 날, 현관문이 벌컥 열리며 태준이 들어왔습니다. 얼굴은 굳어 있었고 눈빛은 광기처럼 흔들렸습니다. 서연, 내 짓이지? 내가 나를 팔아넘긴 거야? 윤서연은 잔을 내려놓고 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아니, 태준. 내가 스스로 팔아넘긴 거야. 나는 그저 세상에 보여줬을 뿐이지. 거실 안공기는 불길처럼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두 사람의 숨소리가 부딪히며 살벌한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구단 긴급 기자회견장. 카메라 삼각대가 줄지어 놓이고 기자들이 마이크를 내밀었습니다. 강태준은 단상에 서서 손을 꽉 쥔 채 억지로 웃음을 지었습니다. 저를 둘러싼 모든 의혹은 사실이 아닙니다. 저는 결백합니다. 왜곡된 사진 몇 장으로 제 명예를 짓밟을 순 없습니다.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기자들의 웅성거림은 잦아들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기자석 맨 앞줄에서 손이 올라갔습니다. 김나경 기자였습니다. 그럼 이 영상에 대해서도 결백하다고 하시겠습니까? 모니터에 새로운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주차장 CCTV가 아닌 누군가 가까이서 찍은 선명한 화면. 차 안에서 얼굴을 드러낸 강태준과 정민아.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며 속삭이고 손이 맞닿는 장면까지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순간 회의장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플래시가 터지고 기자들의 목소리가 폭발했습니다. 강태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건 조작이야. 날 음해하려는 거야. 그는 소리쳤지만 목소리는 이미 갈라지고 있었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은 쏟아졌습니다. 함정이라면서 어떻게 저렇게 가까운 장면이 찍힐 수 있습니까? 저게 조작이라면 그럼 저 여자분은 누구입니까? 그의 눈빛이 흔들리며 미나의 이름을 삼킬 뻔했습니다. 한편 집거실에서 TV를 지켜보던 윤서연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래, 이제 끝났어. 내가 숨기려 했던 모든 순간이 이렇게 세상 앞에 드러나는 거지. 그녀는 잔잔히 차를 홀짝이며 화면 속 남자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의 가면이 하나씩 벗겨져 나가는 장면이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연극의 마지막 막 같았습니다. 기자회견장은 혼돈에 휩싸였습니다. 강태준은 단상을 박차고 나가려 했지만 수십 개의 카메라가 그의 발걸음을 가로막았습니다.
플래시가 무자비하게 터졌습니다. 그 순간 세상은 이미 결론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구세주 감독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추락하는 남자일 뿐이었습니다. 뉴스 헤드라인은 단 하나였습니다. 강태준 감독 불륜 스캔들 파문, 구단 계약 해지 검토. 텔레비전 속 앵커의 차가운 목소리가 전국에 울려 퍼졌습니다. 팬들이 피켓을 들고 구단 앞에 몰려들었고 인터넷은 이미 그를 조롱하는 글로 넘쳐났습니다. 어둠이 내려앉은 아파트 주차장. 강태준은 술에 취한 몸으로 비틀거리며 내려왔습니다. 차 문을 열려 했지만 손이 제대로 잡히지 않았습니다. 손에 들린 휴대폰은 이미 배터리가 꺼져 있었고 누구도 그의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등 뒤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이제 알겠어. 세상은 내 편이 아니란 걸. 윤서연이 어둠 속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검은 코트에 차가운 눈빛. 태주는 비틀거리며 그녀를 노려봤습니다. 내가 날 망쳤어. 내가 내 모든 걸 앗아갔어. 서연은 한 발 다가가 낮게 대답했습니다. 아니, 내가 스스로 무너진 거야. 나는 단지 내 진짜 얼굴을 세상에 보여줬을 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낙엽이 휘날렸고 가로등 불빛이 두 사람을 가르듯 흔들렸습니다. 윤서연은 마지막으로 약혼 반지를 꺼내 그의 발치에 떨어뜨렸습니다. 금속이 콘크리트 위에서 차갑게 울렸습니다. 이건 내가 버린 약속이야. 이제 넌 나한테도 세상한테도 아무것도 아니야. 강태준은 무릎을 꿇고 반지를 움켜쥐려 했지만 손끝은 허공만 붙잡았습니다. 눈빛은 텅 비어 있었고 술에 젖은 그의 몸은 점점 무너져 내렸습니다. 윤서연은 뒤돌아섰습니다. 그 뒷모습에는 단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화면은 다시 뉴스 속 멘트로 이어졌습니다. 강태준 감독, 구단과의 계약 해지 확정. 향후 스포츠계 복귀는 불가능할 전망입니다. 강태준의 이름은 더 이상 어디에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구단은 감독 계약을 전격 해지했고 스포츠계는 그를 철저히 외면했습니다. 미나 역시 회사를 떠나 흔적처럼 사라졌습니다. 한때 눈부시던 두 사람의 이름은 이제 기사 뒷장 구석에 버려진 채 잊혀져 갔습니다. 윤서연은 새로 옮긴 집에서 커튼을 열었습니다. 창밖으로 봄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출판사에서 보내온 원고, 검토 계약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가 오랫동안 미뤄왔던 꿈, 작가로서의 삶을 이제 시작하려 했습니다. 와인잔을 들어 올린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거짓된 사랑은 끝났어. 이제는 진짜 나의 이야기를 시작할 시간. 가로등 아래 버려진 약혼 반지가 비에 젖은 채 반짝이는 장면으로 닫혔습니다. 아무도 줍지 않은 한때의 약속. 그 차가운 금속은 영원히 그곳에 남아 배신과 몰락의 상징으로 기억될 뿐이었습니다.